새벽 3시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30대 직장인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증권 앱이 띄워진 휴대전화가 들려있고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하룻밤 사이에 4% 급락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유튜브에서 본 영상 한 편이 그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S&P 500에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연평균 10%씩 번다더니 이게 뭐야?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3천만 원을 넣고 200만 원을 잃은 채로 그의 첫 번째 미국 주식 투자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10명 중 9명의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1950년부터 7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장기 우상향의 법칙을 깬 적이 없습니다. 20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이 난 경우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미국 금융조사기관 달바가 30년 넘게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평균 주식형 펀드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고작 4.5%에 불과했습니다. 시장보다 5.5%나 낮은 수익률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행동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가 벌어다주는 수익과 투자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증권 거래소나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우리 뇌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맹수를 피해 살아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본능적으로 도망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 원시적 본능이 현대 금융시장에서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뇌는 사자가 달려오는 것과 같은 공포 신호를 보냅니다. 이성은 버티라고 말하지만 본능은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행동경제학의 선구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이것을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2배 이상 더 강하게 느낍니다. 같은 금액인데도 손실의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만 수익이 나면 얼른 팔아서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하고 손실이 나면 손절하기가 죽기보다 싫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고서야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아버립니다. S&P 500 지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지수는 고점에서 49%가 빠졌습니다. 31개월 동안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이 폭락에서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S&P 500은 단 1년 만에 57%가 증발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시티그룹 같은 미국의 간판 기업 주가가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때도 원금 회복에는 약 5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2003년의 최고점에서 S&P 500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원금을 되찾은 것은 2007년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겨우 원금을 회복하자마자 이듬해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다시 50% 넘게 빠집니다. 원금을 완전히 회복하고 수익 구간에 진입한 것은 2013년입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그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스닥 지수는 더 극단적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최고점에서 투자한 사람이 원금을 회복한 것은 2015년입니다. 15년입니다. 대학교 신입생이 사회 초년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차트로 보면 고작 몇 센티미터의 하락과 회복이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을 아십니까? 2024년 기준 코스피 시장은 6.5개월이고 코스닥 시장은 고작 2.9개월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약 1.5년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의 5분의 1 수준밖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증시 회전율은 세계 3위입니다. 매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0년 기준 한국 개인 투자자의 매매 회전율은 314%를 기록했습니다. 1년 동안 보유 주식을 3번 이상
완전히 갈아치웠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체 개인 투자자 거래 중에서 당일 매수한 주식을 당일 매도한 비중이 55%에 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거래가 하루 안에 끝나는 단타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매매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수익률이 낮습니다. 단타에 빠진 20대 남성 투자자의 수익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반대로 주식을 오래 묻어두는 60대 투자자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 20대가 70만 원을 벌 때 우량주를 묻어둔 60대는 같은 금액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S&P 500 ETF 투자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 행동의 뿌리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우리는 그 하락에 이야기를 붙입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번에는 다르다. 회복 불가능한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포를 증폭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끕니다.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위기의 한복판에서는 결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최악의 결말을 상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왜곡입니다. 20년 투자 수익률 차트를 보는 데는 3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20년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차트에서 과거의 하락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수치로는 30% 하락이지만 그 시간 동안 매일 밤 잠을 설치고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왜 그때 팔지 않았을까 후회하며 보내는 수백 일의 무게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투자 이론에서 시간은 그냥 변수일 뿐이지만 실제 삶에서 시간은 우리가 나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끌림입니다. 투자 이론서를 읽으면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30에서 40%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이 1,800만 원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식과 경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을 건너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투자자가 되려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는 완벽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란 무엇일까요? 시장 하락 국면에서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파는 것, 유행하는 테마주나 거품에 휩쓸려 원칙을 버리는 것, 단기 성과에 따라 자산을 자주 갈아타는 것. 이런 큰 실수들만 피해도 우리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실천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증권 앱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시장의 일상적인 변동에서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결정의 많은 원인이 사라집니다. 술을 끊고 싶으면 술집에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투자 앱을 지우고 금융 뉴스를 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30% 하락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십시오.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포 속에서 반대 행동, 즉 바닥에서 파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시장은 반드시 40% 이상 폭락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장기 투자의 입장료입니다. 이것을 미리 마음에 새겨두면 실제로 폭락이 왔을 때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상된 고통은 예상치 못한 고통보다 견디기가 훨씬 쉽습니다. 다시 새벽 3시 원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씨가 매도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15%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밤 매도 버튼 대신 휴대전화 전원 버튼을 눌렀다면 어땠을까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지수는 전고점을 회복했고 1년 후에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의 3천만 원은 3,300만 원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S&P 500 ETF는 정말로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입니다. 그 손은 공포에 떨고 탐욕에 휘둘리며 인내심을 잃습니다. 99%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상품을 골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99%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장이 폭락할 때 이 영상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휴대전화를 서랍 속에 넣어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1%의 승자라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